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명사적으로 평균 수명과 출산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 원시 시대에는 30세에서 40세, 농경 시대에는 50세에서 60세, 산업 시대에는 70세에서 80세,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만은 한몸 사회에서는 90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은 원시 시대에는 한 여성당 7명에서 8명, 농경 시대에는 5명에서 6명, 산업 시대에는 3명에서 4명, 새로운 문명 한몸 시대에는 1명에서 2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0.83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노령 시대하고 저출산 시대가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변동의 추세이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출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여성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는 남성들처럼 밖에 가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육아가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질 높은 일자리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로서는 당혹스럽죠. 세 번째는 육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마땅히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비 부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현명하죠.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아서도 그렇지만은 저출산은 어떤 시대적 변화다. 여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많이 늘려야 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온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거요, 정치 통합부터 해야 돼요.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그 다음에 기업들을 신바람나게 해줘야 돼요. 활력이 넘쳐야죠. 좋은 일자리가 생기죠. 창업, 창직 붐을 일으키고 기술 강국도 만들고 새로운 문명도 우리가 창조해야 돼요. 해외 시장도 개발해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산 문제를 여성들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두 번째는 육아 문제입니다. 육아 문제요? 여성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각 직장에서 해결하세요. 이미 선진화된 앞선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 문제를 이미 기업 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육아시설을 갖췄어요. 육아를 담당하는 의사가 있어요. 육아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자기 차로 육아시설에 맡겨놓고 점심도 나가서 같이 먹고 직장에서 또 애기가 무슨 어디가 아프면 같이 가서 돌보고 잠깐 보고 오고 그래야 마음이 놓일 거 아니겠어요. 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면서 좀 늦게 퇴근하면 또 늦게 퇴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일찍 퇴근하고 여성들의 그 복잡한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해결을 하도록 하면은 여성들의 생산성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지금 앞선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육아시설을 갖추면서 온 직장이 한 가족처럼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주택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점수를 분양할 때 점수를 높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맞춤으로 하세요. 맞춤으로. 그러니까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기를 하나 가질 것이냐 둘 가질 것이냐 계획을 세우면 맞춤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우선 전세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세돈을 융자해주고 이자를 좀 부담을 해준다든지 그 여건에 가정의 여건에 맞춰서 난 조그마한 집을 사고 싶다. 그럼 뭐 집을 사는데 또 도와줘요. 그래서 맞춤으로 주택 문제를 부담 없이 선순환적으로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비 문제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 세계의 교육제도 개혁의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634 이 학년제는 산업시대 때 유물이에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문명 한몸 사회에서는 적성에 따라서 각자의 그 적성에 따라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아예 학교를 맞춤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성악을 잘하는 사람은 성악 학교로,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 골프 학교로,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 학교로,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지금 화란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스웨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 수업을 별도로 학병이 내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 제도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성들이 부담을 안 갖죠. 그러면 스스로 높이란 말 안 해도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배운 교훈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예 직장 문제, 육아 문제, 교육비 문제 전부 국가가 같이 해결하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3.4, 3명 내지 4명. 한둘은 어리부끄럽게 생각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광군 잘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부부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출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도와주는 아주 섬세하게, 부모보다도 더 섬세하게 딱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하 이거 괜찮다, 좋다, 마음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83인데 영광군은 2.35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영광군에 가서 배우시고, 더 높이려고 하던 이스라엘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오세요. 방법이 있어요. 모르고 그냥 돈만 넣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 순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산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이 저출산 문제 통찰력 필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 이스라엘과 영광군을 보십시오.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고출산율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